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가 다 되게 기다리는 동안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얘기해볼 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연구실을 선택할 때 알아야 할 점. 저도 이제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혼자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실 대학원생들한테 연락해도 랩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사실 어렵다. 제가 대학원 준비할 때 유학 게시판을 보거나 하면 그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보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랩에도 지원자나 합격 예정자들한테 랩의 분위기나 교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메일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메일을 받았을 때 메일 보내는 지원자나 아니면 예정자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막 명료하게 막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자세하게 랩의 사정을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뭉뚱거려서 좋다라고 보내거나 일십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 그런 메일을 보낼 때 알고 싶은 건 사실 연구실의 좋은 면보다도 안 좋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좋은 거는 좋다고 말을 하기가 쉬운데 나쁜 것들을 말하기엔 혹시라도 이제 그 랩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내가 속해 있는 랩인데 안 좋은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대면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서면으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려우니까 사실 연구실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게 좋고 진짜 궁금하면 자기소개랑 관심 있는 이유와 함께 넌지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은 이유들이 자세히 적혀 온다고 하면 그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좀 애매하게 온다 하면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사바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좋은 랩이라고 해서 나한테는 좋은 랩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일을 보내는 거는 사실 좀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로테이션은 양날의 검이다. 학교 중에서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학기 내지는 1년간 4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여러 랩을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서로 이제 함께 일해보면서 이제 내가 교수 입장에서도 이 학생이 우리 랩에 적합한지 학생 입장에서도 이 교수가 내 스타일인지 이런 걸 이제 맞춰가면서 정말 그 연구실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활용하면 정말 좋지만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로테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교수의 의중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사례로 얘기해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제 동기 중에서 한 명이 교수 A라고 할게요. 교수 A 연구실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도 이 학생을 마음에 들어하는 듯 해서 걔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아, 나는 로테이션 끝나고 이 교수 A님 랩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고 근데 교수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이 동기 대신에 다른 친구를 고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로테이션 기간이 다 끝난 시점이었고 이 동기는 결국 이제 맞는 교수를 찾지 못해서 1학년이 끝나고 자격 조건 미달로 나가야 됐었어요. 교수를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로테이션은 들어올 때부터 교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 안에 교수도 나를 뽑고 나도 교수를 뽑아서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수를 못 찾아서 학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미팅 나가면 막 이렇게 짝정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제가 미팅에 나가본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뭐 그렇다고 나쁘기만 한가? 그건 아니고 체험해보지는 않고는 모르는 랩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안 맞는 랩을 피할 수 있죠. 왜냐면
들어가서 그 랩에 대해 체험해보고 미팅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랩의 시니어들하고도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랩에 대해서 포스터 보고 설명 듣고 이런 것보다는 더 빨리 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로테이션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 현실적으로 연구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펀딩,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수, 그 다음이 연구 주제이다.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랬고, 그 연구실을 선택할 때 연구 주제를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반적인 연구의 주제만 맞으면 세세한 그러니까 소제목 같은 것들은, 소주제 같은 것들은 맞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좋아하는 연구 주제를 졸업까지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관심 있어 한 연구만 바라보고 그 연구실에 들어가도 그 연구를 계속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있는 랩에서도 얼마 전에 졸업한 친구가 3학년 때 연구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그때 바뀐 주제로 했어요. 그리고 이 주제랑 어느 정도 비슷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 다른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쟤도 지금 말하는 게 자기 1학년 때 들어올 때 이 주제를 하게 될 줄 몰랐대요. 이렇게 막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랩의 상황과 전체적인 연구 트렌드나 펀딩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는 연구 주제가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구의 그런 주제, 예를 들어 신테틱 바이올로지면 신테틱 바이올로지, 이뮤놀로지면 이뮤놀로지, 이 정도만 맞으면 세부적인 연구 주제까지는 그렇게 목을 매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주제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돈, 즉 펀딩과 교수의 역량과 인품이에요. 만약에 석사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박사로 가게 되면 적어도 5년인데 5, 6년 동안 맞지 않는 상사 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일을 배우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빡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얹어서 펀딩이 끊길지 안 끊길지 전전긍긍하면서 연구에 사용되는 화학약품들이나 샘플들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면 정말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돈이 중요하니까, 여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박사의 목적은 지식의 습득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살아남아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펀딩이랑 나랑 맞는 스타일의 교수를 찾는 게 진짜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실이 어떤 펀딩을 어떤 주기로 받는지는 주로 연구실 사이트나 학교 디파트먼트 홈페이지 뉴스로 가면은 올라오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교수 성격은 앞서 말했듯이 학교에 가기 전에는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교수 한 명만 바라보고 학교를 고르지 마시고 여러 초이스가 가능한 곳으로 학교를 골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인 교수님. 이거는 진짜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인 교수님 랩은 피해라. 근데 이게 진짜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운데, 이 경우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교수님의 성격이 정말 별로인 거예요. 이분의 인품이 정말 학자로서는 모르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존경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일이 힘들고 빡세고 쉬는 시간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조건 피해야 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수들이 자기 나라에서 온 학생들한테 또 빡세요. 중국인 교수는 중국인한테 빡세고, 일본인 교수는 일본인한테 빡세고, 인도인 교수는 인도인한테 빡세고, 막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엔 이게 같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 나라의 분위기나 학생들의 대중적인 성향을 너무 잘 아는 나머지,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을 너무 잘 아는 나머지, 교수들이 그걸 무의식 중에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학생들이 이만큼 갈 수 있으니까 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린 이만큼을 메꾸려고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오면서 많은 좋은 한국어 교수님을 만났지만, 그와 함께 한국인 교수님 밑에서 힘들어하는 한국인 박사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잘했어요. 되게 많은 학업적 성취를 이루셨고,
그래서 되게 취업도 잘 되시고 교수도 되시고 막 이런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인성이 문제라면 정말 절대 가면 안 되지만 정말 두 번째 이유, 즉 일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잘 조절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많은 학업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니라면 다른 교수님 쪽으로, 다른 국적의 교수님 쪽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연구실 혹은 교수님을 고를 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뻔한 얘기인데 저는 그 당시에 이걸 알지 못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었고 고민하는데 되게 많은 에너지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학원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1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찍어서 올려봅니다. 이 비디오가 저처럼 교수님과 연구실을 막 조사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예비 대학원이나 박사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